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는 지역 행정과 정치권의 큰 변화를 맞이한 한 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도내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지자체죠. 경남 김해시의 올해의 다양한 성과와 내년 계획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올해 헬로 이슈 토크 마지막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나와 계시는데요. 김해시정의 수장 홍태용 김해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홍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올해 김해시에는 큰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참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시정을 참 착실히 수행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예. 민선 8기 김해 시정 운영 방안에 특징이나 핵심 키워드가 있었다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요. 네. 우리 김해 시민들께서 김해시정에 바라시는 점이 어떤 점일까를 이렇게 좀 궁금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지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보다는 네. 소소하게 좀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시정이었으면 좋겠다. 시민들과 또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정이었으면 좋겠다. 네. 또 안전한 도시 김해였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이 생활하고 학교 다니기 좀 좋은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다라는 소소한 바람들이 네. 시민들이 시정에 바라는 그런 키워드라는 내용을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을 해보니까 시민들께서 정말 민선 8기에 바라시는 내용들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꿈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김해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집약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시정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래도 소통이 아닐까. 네. 시민과 시민 간의 소통도 필요하고요. 또 공직사회와 시민들 간의 소통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공직사회 안에서도 부서별 간에 이런 네.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쵸. 소통이 잘 되는 김해시면은 훨씬 더 행복하고 시민들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에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김해시가 꿈이 이뤄지는 따뜻한 행복 도시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만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는 6개월이 아닌 1년치라는 말도 있던데요. 취임 이후에 구체적인 성과를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지난 6개월간 이제 본격적으로 민선 8기의 내년도 김해 시정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했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개월 하셨는데 뭐 1년치 성과를 만드셨다 하는 거는 이제 잘 봐주셔서 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은 저희들 민선 8기 시작을 하고 공공요금을 이렇게 인상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서민 경제 또 여러 가지 삼고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려고 저희들 노력을 했고요. 또 이제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드렸던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은 코로나19를 극복하시는데 희망지원금을 10만 원씩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를 지난 9월에 실천을 해서 시민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위안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 김해시 시민들의 건강 주권을 좀 더 잘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김해 인구에 걸맞는 서부 보건소를 하나 더 개설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네. 행정안전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내년에는 드디어 이제 서부 보건소가 개설이 되게 돼 있고요. 또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원을 김해에다가 이제 설립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를 이제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경상남도에서 우선 2030년까지 약 300병상 규모의 김해시 책임 의료기관을 네. 설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 큰 성과는 아니지만은 시민들 네. 생활, 시민들 건강, 시민들 복지 이런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 편익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은 조금씩 이 6개월 동안에 우리 시민들께 좀 보여드렸다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이 6개월 동안 되게 많은 시정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김해 시정 운영에도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 2023년도 구체적인 시정 운영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선 8기 이제 김해 시정이 네. 내년에는 아마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시기가 2023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우선은 저는 이제 당선 이후에 늘 실사구시에 시정을 펼쳐가겠다. 네. 행정은 행정 전문 공무원분들께 우선 맡기면서 네. 시장은 시정의 큰 정책 방향을 그분들과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요. 시장은 열심히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경영을 하는 시장이 되어 보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김해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어떤 것일까를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찾아보고요. 그 찾았던 결과가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이 공항에 인접한 장점이라든지 네. 또 우리 김해 근처에 들어서게 될 가덕 신공항, 진해 신항, 또 우리 김해를 지나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또 우리 김해를 지나고 있는 KTX 열차라든지 네. 신공항 철도라든지 이런 교통의 트라이포트를 이용한 우리 김해의 가장 최적화된 산업이 저는 물류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해를 부울경 이 800만 거점 지역에 네. 물류의 중심 도시로 김해가 좀 선정이 되어서 새로운 경제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김해 경제에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사업을 2023년도에는 좀 본격적으로 시행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네. 강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 물류의 거점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위해서 김해시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준비 상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글로벌 물류 산업 체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 대한민국도 글로벌 물류나 4차 산업 물류에 대한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네. 거기에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우리 인근 지역에 가덕 신공항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진해 신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공항과 신항에 대한 네. 배후 도시와 배후 물류 거점 도시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난 6월에 국가 물류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항공, 그다음에 항만, 그다음에 철도, 네. 고속도로, 소위 이게 이제 물류 산업을 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저는 김해시가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신공항과 신항의 배후 도시 내지는 배후 물류 도시로 김해만큼 최적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우리 김해가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이 거점 지역으로 김해시가 포함이 되어서 국책 사업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김해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조성하고 동북아의 정말 진정한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김해시가 거듭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면서도 여기가 가장 최적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김해시가 최적지인 만큼 많이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해시는 물류의 중심으로 각광을 받을 만큼 지리 환경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공공의료원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네. 사실 창원이나 부산, 양산 이런 대형 병원으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굳이 김해에도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되게 큰 고충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해 관계자와 지역 정치권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더욱 이 공공의료원 추진을 피력해 왔는데요. 더욱이 의사 출신 시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로 계셨던 시절부터 이 공공의료원 추진에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 추진 경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봐도 네. 될까요?
우선 이제 우리 김해시도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네. 김해 시민들 중에 약 4분의 1 정도 시민들께서 감염이 되셔가지고 김해는 근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전담 병동이나 전담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네. 가까이는 부산, 창원, 멀리는 울산, 그다음에 진주, 더 멀리는 충청도까지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고요. 지금도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네. 집단 감염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공공의료의 기능과 사립의료의 기능은 좀 저는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공공의료에서 해야 되는 집단 감염과 관련된 이런 부분, 요즘도 또 한참 매스컴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24시간 소아를 돌볼 수 있는 소아병동을 네. 사설 의료기관에서 구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공의료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고요. 네. 또 출산과 관련된 이 상가와 관련된 이런 시스템도 공공의료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요. 요즘 또 우리 김해는 아시다시피 7,60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재해 환자들이라든지 또 요즘은 각 지자체별로 말기암이나 말기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가실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이런 의료의 기능들은 사립 의료기관에서 하기가 어려운 기능들입니다. 이런 네. 기관 의료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하나 있고요. 두 가지는 이제 두 번째는 형평성의 차원이다. 네. 경남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중부 경남에는 마산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부 경남 쪽에서는 가칭 서부의료원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중부 서부와 동부권 경남권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고요. 네. 동부 경남 하면은 이제 김해와 양산입니다만은 양산에는 부산대학병원, 양산부산대학병원이라고 하는 2차 병원이 공공의료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부 경남의 공공의료원이 들어서면은 저는 당연히 김해가 최적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를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에서 2030년까지 약 300여 병상 규모로 공공의료원을 김에다가 이제 설립을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은 그렇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노력하신 끝에 결국 김해에도 공공의료원이 예, 생기게 차근차근 되겠네요. 잘 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처럼 올해 김해시에 좋은 소식이 참 많았지만 내년에는 내후년에 있을 큰 이슈 때문에 김해가 더 북적거릴 것이라고 네. 예상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2024 전국 체육대회 준비 때문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4년도 가을이 되면요. 네. 이제 전국 체전을 우리 김해시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선수와 임원진을 포함해서 약 3만여 명 이상의 네. 국민들께서 김해를 방문해 주시게 되는데요. 개회식과 폐식이 열리고 또 육상 경기가 이루어지게 된 주 경기장의 건립공사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대로 진행이 되면은 2024년도 4월경에 네. 주 경기장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우리 김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는 저희가 일반적인 전국체육대회와는 조금 차별을 두어서 문화 전국체전을 좀 개최를 하겠다. 체육과 문화가 네. 함께 이렇게 좀 콜라보레이션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화 전국체전을 저희는 하고 싶다라는 네. 결정을 가지고 지금 문화와 체육을 접목하는 이런 이제 방안들을 지금 네.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문화단체뿐만 아니고 체육계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해시 하면 환경 정책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내 이슈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이 김해시 공원 묘원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화로 대체하는 방안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고 이 함께 다가오는 설에도 유효한 정책인지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김해시에는 민선 8기 이전에 공원묘역에서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조화를 생화나 이런 쪽으로 좀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지자체에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민선 8기 접어들어서 공원묘원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대표분들과 또 이 공원묘원을 찾아오시는 참배객들을 설득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교체를 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고 호응도가 좋으셔서 네. 저희들이 거기에 큰 힘을 얻어서 내년에는 김해에 있는 전 공원묘원에다가 이 제도를 좀 확산을 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플라스틱 조합만 건전하는 사업이 아니고 네. 생화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화를 사용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생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생화뿐만 아니고 드라이 플라워라든지 또 요즘 이제 프로즌 플라워라고 드라이 플라워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길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생화를 좀 이렇게 새로 만드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좀 접목을 해서 우선 공원묘원 전체, 김해의 공원묘원 전체의 플라스틱 조화는 좀 내년 정도 돼서는 좀 모두 좀 없애고 네. 생화나 드라이 플라워로 교체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이게 좀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좀 법제화를 통해서 전 국민이 좀 이렇게 플라스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확대되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김해시는 이 김해시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남도와 또 전국적인 이슈에도 맞춤형 정책을 이렇게 발굴해서 빠르게 실천하는 김해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성과를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서 네. 뭐 여러 가지 상도 받게 되고요. 최근에 국무총리께서 주시는 네. 저희들 행정자치 최우수상도 김해시가 이제 수상을 하고 이런 축하드립니다. 또, 네.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곧 2023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네.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처음 맞는 새해가 될 텐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김해 시민 여러분께 새해 덕담과 또 내년 시정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아직도 많이 힘드시죠? 요즘 또 날씨가 계속해서 많이 찹니다. 우리 김해가 원래 이렇게 추운 지역이 아닌데 며칠간 계속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김해도 많이 날씨가 기온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끝날 듯 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아직까지도 우리 가슴을 이렇게 조이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사정이 올해보다 더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삼고의 걱정에 여러분들 시민들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해를 뒤집어보고 또 지나간 역사를 봤을 때 그런 위험이 또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또 현명한 지혜와 우리끼리의 또 소통과 또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그 위기와 어려움을 잘 겪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비록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년 경제가 더 힘들다고나 하나 우리 김해 시정과 또 여러분들의 현명함이 함께 맞춰질 수 있으면은 또 김해 시정과 김해 시민들 간의 소통이 우리 내년도 민선 8기의 본격적인 시정 방향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김해시의 밝은 미래가 저는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이제 한 12월 정도밖에 올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못하신 일들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내년에 다가오는 토끼해에는 우리의 살림도 그렇고 김해시의 시정도 그렇고 한 단계 이렇게 훌쩍 뛰어가는 밝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바람처럼 내년에는 토끼처럼 부지런하게 모든 것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김해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2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찬 경남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